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역시 패스 오브 엑셀 2에서 무슨 클래스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클래스를 해야 꿀빨 수 있을까? 디아블로4의 홀령사 같은 캐릭터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 클래스, 티어 리스트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해외 사이트도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가 총 6개가 있죠? 머서너리, 레인저, 워리어, 몽크, 위치 소서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소서리스를 하긴 하는데 머서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총 쏘는 캐릭을 되게 좋아해요. 타격감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땡기는 클래스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날린 해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조르젠이라는 분인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빌드를 정답처럼 올리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나는 그 영상을 티어리스트 보려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패스 오브 엑셀 유튜버야. 패스 오브 엑셀 1 같은 경우에 컨텐츠마다 최적화된 빌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빌드가 좋다고 약을 팔았을 경우에 그게 과연 모든 유저한테 먹히는 것이냐, 괜히 그거 따라했다가 접은 사람들이 존나게 많대요. 그래서 티어리스트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참고는 하되 그냥 본인이 땡기는 걸 하라고 그렇게 일침을 내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해외 유튜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S티어, A티어, B티어가 있는데 S티어 같은 경우에 무조건 흥미로운 빌드를 하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아냐? 게임을 안 해봤는데 뭐가 흥미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암살 클래스죠. 암살 클래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법사야, 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바리안 같은 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활 쏘는 캐릭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순위로 그걸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에 지금 공개된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골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머서너리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대충 재밌겠다고 답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머서너리가 싸우는 모습 보고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폭파물 던지고 마치 석궁이지만 총 쏘는 것 같고 보면 따발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 이걸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고, 머서너리 뿐만 아니라 보면 워리어도 있죠. 바바리안 좋아하던 사람들은 워리어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조나단이 추천하기도 했다고 해요. 초반에 초보자용으로 좋다고, 몸빵이 좋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그럴 뿐 중후반부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 정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의 스타일과 흥미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다.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출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보면 재밌어 보이긴 해. 하지만 나는 워리어 계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기 투표를 어디서 했는데 1순위가 머서너리였고 박빙이었던 게 소서리스였어요. 법사 초반 플레이 영상인데 머서너리 아니었다면 저는 이걸 했겠지만 이 캐릭터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조나단 같은 경우에는 추천 클래스가 머서너리, 초보자는 워리어 라고 합니다. 머서너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어렵지만 중후반부에 강하다라는 카드라 썰이 있어요. 일단 1막 액트 1 깨는데 한 2시간 정도? 레벨은 16. 근데 그거는 좀 빨리 깬 거니까 한 4-5시간 걸린다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액트 2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보스를 잡을 때 이 게이지 같은데 그로기 게이지, 이게 영어로 헤비 스턴인 것 같더라고요. 그로기를 빨리 걸기 위해서 해당 스킬이나 스탯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절 축적, 스턴 빌드업이라는 스탯이나 스킬을 활용하면은 그로기를 더 빨리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무한 스턴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스턴 들어가나? 맞네요. 자빠졌네. 와, 졸라 빠르더라. 쌓는 건 빡신데. 어쨌든 보스 전용 트리는 강력한 스턴이나 기절 축적 그쪽으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 전용 트리가 따로 있고 매핑용 트리가 따로 있고, 그렇죠. 디아블로4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쌍수를 들면은 공속 20% 증가인데 관련 스탯도 있다. 전체적으로 약 40%의 딜 증가 효과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쌍수를 드는 것보단 양수 무기 쓰는 게 더 세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법사인데 위치는 소환수가 있잖아요. 패스 오브 엑셀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거느릴 수 있는 소환수 개수가 제한되어 있나봐. 그래서 위치가 만약에 무기를 스왑해버리면 소환수가 사라지는 거죠. 에너지 양이 바뀌니까. 그거를 번역하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환수 전용 무기를 쓰다가 다른 무기, 즉 디아블로4로 치면은 뼈창을 날리기 위해서 뼈창 스킬 붙어있는 아이템으로 스왑했을 경우에 소환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건데, 본인은 소환러이다. 소환 무기인 셉터 쓰다가 주문 무기로 바꾸면 스피릿이 줄어들어서 소환수가 사라져버린다. 셉터로 다시 바꾸면 다시 소환해야 된다. 이러면 소환 네크는 무조건 셉터만 써야 되는데 주문들이 쓰레기가 된다. 좀 아쉽다. 인퍼널 강요밖에 더 되는가? 그러자
그런 걸 대비해서 2는 소환수 피해 증가 퍼센트 노드에 주문 피해 증가 퍼센트가 같이 붙어 나온다. 즉, 이 말은 소환수만 쓰지 말고 주문도 쓰라는 의미고, 소환수 피해 노드만 찍어서 주문들이 허접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드 하나에 두 옵션이 다 붙어 있다. 그리고 소환수는 오라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필요 없고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워낙에 게임 잘알들이라서 무기 자동 스왑 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놨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많이 도움되죠. 따라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나 단톡방이나 댓글에 이렇게 정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핵앤슬 10년차 유저로서 개인적으로 화염법사 쪽을 추천한다. 빌드가 화염 올인으로 세팅이 직관적이고 화상, 점화 등 지속 피해를 입혀두기 때문에 보스전도 수월하다. 같은 이유로 독계열도 추천한다. 패스 오브 엑젤은 수년간 화염 쪽은 가성비 스타터였고 매 시즌마다 각종 빌드들 성능이 왔다 갔다 한다. 열리자마자 바로 달리실 거 아니면 조금 눈치 보다가 점유율 1위 빌드 보고 하시는 게 좋다. 시간과 돈이 좀 제한되신 분들은 이 방법도 괜찮죠. 어차피 경쟁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지켜보다가 센트로드 리뷰 한 보고 완시세를 박는지 안 박는지 안 보고, 왜냐면 나올 수도 있어요. 게임이 어렵다며. 그 다음에 클래스도 조나단은 머서너리를 추천했지만 졸라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컨트롤이. 그래서 남이 하는 걸 참고해보고 게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내가 노레스터 포드 위키드인가 할 때 와 씨발 졸라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성질내긴 했지. 패스 오브 엑젤 2도 혹시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게임패드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쓰시면 됩니다. 플스 하실 분들은 일단 12월 6일까지 기다려보세요. 저도 플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크로스 플레이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저는 같이 할 거거든요. PC로도 할 거고 플스로도 할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플스로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기다려봅시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건 내 생각인데 패스 오브 엑젤 2는 보스의 종류가 많고 보스전을 강조한 게임이라서 빌드를 보스 잡는 쪽으로 짜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초반 육성 팁으로 무기 랩차나 등급별로 성능 상승폭이 크니까 무기는 바로바로 바꿔주고 재화도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합니다. 아끼다가 괜히 플레이 어려워지면 적게 되니까. 그리고 초반에 내가 뭔가 빌드를 하고 싶어도 관련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번개 트리를 타고 싶은데 화염 무기가 나왔다. 그러면 번개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 짜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극초반에는 모든 무기를 착용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무기를 보고 빌드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플스랑 PC가 크로스 플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플스로 할 거예요. 그리고 왠지 플스가 접속이 잘 될 것 같은데 디아블로4 확장팩도 그랬잖아요. 플스가 먼저 접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해외 유튜버들 댓글 보니까 티어 리스트나 메타 빌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꽤 있어요. 왜냐면 디아블로4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 유튜버들이 선행 플레이를 했는데 게임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빌드 소개를 해버렸잖아요. 게임 메타 계속 바뀌고 유저들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대체 뭐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데 뭐 좀 한락하면 이 메타가 정석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려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티어리스트 매기고 특정 메타 막 고정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직 없어. 게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빌드를 짜주면은 고마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해외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디아블로4도 확장팩 때 그랬어. 시즌5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놈의 확장팩은 있잖아. 버그 때문인지 맨날 메타 바뀌고 씨발 그 홀령사 메타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겁니다. 티어리스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아무튼 클래스 선택하는데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패스 오브 엑젤 2 DB인데 다른 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은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정보가 꽤 제한적이지만 머서너리를 하고 싶어도 전직 클래스가 따로 또 있어요. 6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각각 전직이 2개씩이니까 총 12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머서너리 같은 경우에는 마녀사냥꾼, 이게 위치헌터죠. 초보자들은 이걸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해볼만 합니다. 일단 머서너리 해보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원수하면 되니까. 시간 많잖아요. 물론 레인저를 우회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인저도 석궁을 찰 수 있으니까 레인저를 선택해서 석궁을 착용한 다음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나는 잘 몰라서 일단은 머서너리 하다 보면 이제 레인저로 석궁을 드신 분들이 야 이거 미쳤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니까. 캐릭 하나만 키우고 말 것도 아니고.